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몇 시간 전에 이스라엘 당국이 아주 중요한 역사적인 비디오 하나를 공개를 했습니다. 이것은 2007년 9월 5일 밤에 이스라엘 F-15, F-16 편대 5대의 전투기가 시리아로 들어가 가지고 시리아에 북한이 지어주고 있던 핵폭탄용 플루토늄 생산 원자로를 파괴하는 장면입니다. 그동안 11년 동안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폭격했다는 말을 하지 않고 있었는데 오늘 이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 비디오를 공개를 했습니다. 한 1분 동안 보겠습니다. 이제 비행기가 표적을 맞추었습니다. 십자가입니다. 이제 폭탄이 떨어집니다. 조시설입니다. 맞았습니다. 단번에 터집니다. 한 번 더 보여줍니다. 간단하게 터졌습니다. 여기서는 상황실입니다. 저것을 지켜보던 상황실에서 환호성을 올리는 장면입니다. 이것은 파괴된 모습이죠. 이건 파괴된 모습. 요건 파괴되기 전의 모습, 파괴된 모습입니다. 한 번 더 볼까요? 터집니다. 간단하게 한 방에 끝납니다. 10초도 안 걸렸습니다. 조종사로부터 보고를 받고 파괴되는 건죠. 파괴된 원자로. 파괴되기 전의 원자로입니다. 그러면은 왜 이스라엘이 지금 와가지고 이 사실을 공개를 했느냐 하면은 아마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이 작전을 조금 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비행기는 요 이스라엘이고 여기가 시리아입니다. 이스라엘 비행기는 요 근방에서 출격을 했습니다. 밤 10시 30분에 2007년 11월 5일 아닙니다. 9월 5일 밤 10시 반에 여기서 출격을 해가지고 바로 시리아로 들어가지 않고 일단 지중해로 나왔습니다. 지중해로 나와서 쭉 북쪽으로 가서 그다음에 터키하고 시리아 국경지대로 들어가서 이곳 데일 알 줄이라는 이곳을 폭격했습니다. 이곳에 있는 원자로, 북한이 지어주고 있던 원자로를 폭격한 것입니다. 비행기 5대가 동원이 됐습니다. 5대가. 지도를 보고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사진은 로이터 사진인데 짓고 있는 원자로의 장면이었습니다. 아주 상당히 큰 시설이었습니다. 그러나 폭탄 몇 발 맞으니까 10초 정도 걸려가지고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이 왜 오늘 와가지고 이 사실을, 이를 비디오를 보여주면서 공개를 했느냐 하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란에 대한 경고입니다. 지금 이란이 핵 개발하다가 미국, 유럽과 협상을 해가지고 핵 동결을 해놓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의심을 합니다. 이란이 반드시 핵무기 개발을 재개할 것이다. 이 필름을 보면은 이란 사람들이 아마 숨짓할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런 식으로 폭격하면은 몇십 년 쌓아 올린 공이 하루아침에 무너진다. 한 방에 가버린다. 하는 메시지를 전한 것이죠. 동시에 김정은도 아마 이 비디오를 보고 있을 것입니다. 김정은도 간담이 서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마음만 먹으면은 핵 미사일 시설을 간단하게 폭격할 수 있다. 10초밖에 걸리지 않는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은 이란을 향해서 이 비디오를 틀었지만 아마 김정은을 향한 간접적 메시지도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부서진 게, 여기서 파괴된 게 바로 북한이 지어주던 핵 발전소였거든요. 이스라엘의 발표는 이렇습니다.
2004년 무렵에 북한이 이 시설을 짓고 있다는 걸, 이 영변 원자로와 똑같은 형을 짓고 있다는 것을 정보를 통해서 알았답니다. 그래서 계속 지켜보면서 정보를 축적해 가다가 2007년에 들어와서 어떤 판단을 했느냐 하면은 2007년 12월 되면은 이 핵 시설이 가동한다. 그러니까 플루토늄을 생산하게 된다. 이렇게 해서 폭격을 결심하게 된 것입니다. 맨 먼저 이스라엘 수상이 부시를 찾아갑니다. 부시 대통령이 찾아가서 정보를 내어놓고 미국이 책임지고 폭격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시 대통령이 그 전에 만약 어느 나라든지 핵을 확산시키면은 응징하겠다는 공언을 했거든요. 책임지래, 그죠? 그런데 부시는 그때 이라크에 발이 묶여가지고 이걸 폭격했다가는 더 큰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좀 주춤하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북한과 그때 교섭을 하고 있었어요. 또 북한을 자극하기 싫다는 생각도 있었겠죠. 그래서 관계장관회의를 소집을 했는데 딕 체인을 빼고는 다 폭격에 반대했습니다. 그때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 콘돌리사 라이스 국무장관이 반대를 했습니다. 딕 체인은 폭격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스라엘이 미국에 통보를 합니다. 이것은 국가 생존에 관한 문제다. 그러니까 미국이 안 하면은 우리가 하겠다 해서 폭격을 해버립니다. 폭격을 하기 전에 물론 미국에 통보를 하죠. 부시는 폭격해버렸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자기가 말렸지만은 이스라엘이 미국 말리는 것을 뿌리치고 폭격한 걸 보고 참 이스라엘 대단하다라고 칭찬을 했다는 겁니다. 오히려 잘 됐다고 했다는 겁니다. 잘 됐다고.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도 자기 회고록에서 우리가 반대하기는 했지만은 이스라엘이 그렇게 폭격해 준 것이 결국 문제 하나를 없애줬다라고 높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얻어맞은 시리아도 또 때린 이스라엘도 침묵했습니다. 그러나 이게 영국에 정보가 흘러가가지고 영국에서 보도를 하기 시작해도 정작 당사자인 이스라엘과 시리아는 확인도 부인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08년에 미국에서 폭격했다는 사실이 공개되고 했지만 지금까지 11년 동안 이스라엘은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 북한이 얼마나 믿을 수 없느냐. 2004년이면 육자회담하고 있을 때입니다. 육자회담하고 있을 때예요. 그리고 핵시설을 다 공개하고 핵물질을 다 신고하고 해가지고 핵을 없애겠다고 약속을 철석같이 한 그 시기에 시리아에다가 핵폭탄 만드는 시설을 팔아서 지어주고 있었으니까 얼마나 위험하고 믿을 수 없는 집단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모할 정도죠. 무모할 정도죠. 그러니까 이 북한 정권이 약속한 걸 핵과 관련해서 약속한 것을 믿자고 하는 사람들은 사기꾼입니다. 그것은 김정은보다 더 나쁜 사기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김정은을 믿읍시다라고 하는 자는 그야말로 가만두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시리아의 문제를 이스라엘이 해결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그 해결하는데 비행기 5대가 들어가서 작전하는데 폭격하는 데는 뭐 10초도 안 걸렸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요거 말고도 철저하게 폭격을 대환보이죠. 그래서 4시간 이후에 다시 기지로 돌아왔다고 그럽니다. 그 사이에 다른 무슨 작전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당시에 아사드, 지금 대통령입니다만 아사드는 이 폭격된 이 시설을 깨끗이 청소해버리고 흔적을 없애버렸어요. 흔적을. 왜냐하면 자기들이 이게 죄를 잘못한 거예요. 이게 이 폭격이 있기 직전에 시리아가 핵 확산 금지 조약에 들어갔습니다. NPT에 들어갔어요. 그래 놓고 핵을 비밀리에 개발했으니까 NPT 조약 위반이죠. 그러니까 얻어맞았다고 어디 호소할 데도 없었던 것입니다. 침묵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사드는 나중에 기자들이 자꾸 물으니까 이스라엘이 폭격은 했는데 그건 우리가 쓰지도 않은 군사시설을 부숴버렸다. 이렇게 변명을 하고 빠져나갔습니다. 여러분 이 비디오를 보시면은 1994년에 우리 공군이 저런 식으로 폭격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공군이 북한의 영변 핵시설을 이스라엘처럼 폭격했으면은 골칫거리가 사가 없어지고 지금 우리처럼 우리가 이렇게 코너에 몰려가지고 북한에 질질 끌려가는 이런 상황을 면했을 거 아닙니까? 그때는 북한이 반격한다고 하더라도 별 효과가 없었을 것입니다. 물론 핵폭탄도 없었을 때죠.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다시 봅시다.
다시 보여주는 겁니다. 이건. 부서지는 장면입니다. 사진까지 찍었네요. 이것은 짓고 있을 때, 부서졌을 때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이 국가 생존 차원의 문제는 미국의 도움도 받지 않고 미국이 말려도 했습니다. 한국의 자주국방 의지는 지금 실종된 상태입니다. 용기 있는 군인, 용기 있는 지도자가 아쉽습니다. 감사합니다.